올해 내내 AI라는 테마가 미국 증시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AI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기업들도 AI와 조금씩은 연결고리를 마련했을 정도였죠. 일례로 12일 코카콜라는 새로운 맛의 한정판 탄산음료인 코카콜라 Y3000을 출시했는데요. 이 맛을 탄생시키기 위해 AI를 사용했다고 밝혔죠. Y3000이라는 이름도 3000년이 되었을 때의 그 미래적인 맛을 엿본다는 의미로 붙여졌으니 AI, 미래기술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도 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코카콜라까지 AI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가운데 유독 AI와 관련돼서 잠잠했던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의 기업 애플입니다. 유독 애플만큼은 빅테크들 중에서도 AI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이 기업이 AI라는 혁신에서만큼은 뒤처졌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애플은 일찍이 AI 분야에 진출을 해 있었거든요. 올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신제품, 이 비전 프로에 주목을 하고 있을 때 이 기업은 이면에서 AI 기술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머신러닝, 트랜스포머, 대규모 언어 모델 등 개발자들의 언어로 말이죠. 이렇듯 남몰래 AI 역량을 꾸준히 키워오던 애플입니다. 그리고 12일 이 기업은 아이폰 15 시리즈와 애플워치 9 그리고 울트라2를 새로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도 AI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품 곳곳에 AI가 스며들어 있었죠.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말입니다. 우선 애플워치에서 이 AI 활용이 눈에 띕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특성상 이 워치는 디스플레이 크기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버튼도 몇 개 부착하기 어렵고요. 손목에 스마트폰만한 기기를 차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요. 사용자가 기기를 손으로 조작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명확함을 의미하고 있죠. 손으로 조작하기 번거로운 기기가 AI와 결합되었을 때 사용성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는 자명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애플워치 9에는 새로운 S9 SIP 칩이 탑재됐는데요. 여기에는 4코어 뉴럴 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럴 엔진이란 애플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전용 하드웨어 회로인데요. 머신러닝, 추론, 이미지 인식, 모션 인식 등 AI 추론 연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때 아이폰이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아이폰의 트루뎁스 카메라는 사용자의 얼굴에 수천 개의 점을 투사해서 심도 맵을 그리는데요. 이런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뉴럴 엔진이죠. 다시 워치로 돌아와서 이 뉴럴 엔진이 워치에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먼저는 애플워치 시리즈 최초로 시리의 온디바이스 구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워치는 와이파이, 셀룰러 네트워크, 모바일 기기와의 연결 등 어떤 종류 등 이 네트워크 연결이 있어야만 시리의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워치 9부터는 이 작은 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AI가 운영되게끔 바뀐 겁니다. 또한 시리의 음성 인식 정확도가 기존 모델을 대비해서 25% 향상됐고요. 온디바이스 AI는 애플의 강력한 보안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AI를 운영하고 이 가운데서 활용되는 각종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다른 기기로 전송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워치에만 머무르는 것이니 말이죠. 요즘엔 워치를 사용해 신체 정보를 수집하는 등 건강 관련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민감성 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워치 9에서 사용자가 허공을 꼬집듯 손가락을 2번 맞대는 더블탭 조작 기능을 워치에 추가를 했습니다. 우선 알아둬야 할 점은 이 더블탭이 완전히 새로운 기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전부터 손쉬운 사용, 어시스티브 터치, 손 제스처 설정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기능이었죠. 기존의 더블탭은 앞으로, 뒤로, 탭 등 비교적 단순한 기능만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S9 칩의 도입과 함께 이 더블탭의 기능이 범용성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화통화 수신과 종료, 음악 일시정지, 날씨 정보 불러오기 등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죠. 아이폰 역시 프로세서에서 한 단계 도약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이 적용된 A17 프로 칩을 도입한 건데요. 정말 끊임없이 달려나가면서 업계 선두 자리를 지키는 애플의 실리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칩 덕분에 게이밍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성능 개선이 있었지만 오늘은 일단 AI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이폰의 뉴럴 엔진 이전 모델과 비교해 딱 2배 빨라졌습니다. 아이폰의 뉴럴 엔진은 앞서 언급한 페이스 아이디, 키보드 자동 수정 기능, 퍼스널 보이스, 저널 등 다양한 AI 기능을 가능케 하는데요. 프로세서 개선으로 기존 AI 기능이 더 빨라진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사진에서도 AI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아이폰 유저라면 인물 사진 모드를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접 인물 사진 모드를 활성화해야 심도가 인식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별도의 조작 없이 기본 카메라 모드에서도 사람을 촬영할 때면 AI가 자동으로 이를 인식해서 심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즉 일반 모드로 사진을 찍더라도 추후에 편집을 통해서 자유롭게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것처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애플의 신제품에는 AI를 사용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또 강화됐는데요. 제품 기능 향상을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들은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AI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AI 붐을 견인한 챗GPT 등 AI가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버 중심의 인공지능인 것과 반해 애플의 노선은 온 디바이스이기 때문일 겁니다. AI는 어디서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냐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버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AI, 사적 네트워크 안에서만 운영되는 온프레미스 AI, 마지막으로 최종 사용자가 직접 다루는 기기에서 운영되는 엣지 AI가 있죠. 예를 들어 챗GPT라는 AI를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서버에 전달하면 서버에서 AI가 응답을 생성해서 다시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죠. 애플이 표방하는 엣지 AI는 기기 자체에 탑재돼 유저 디바이스에서 구동되는 AI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되지 않아도 AI가 사용 가능하죠. 거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AI와 비교하면 성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보안의 측면과 서버 연결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에서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애플의 AI는 최근 시장에서 AI 붐을 견인한 유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중이 AI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기대하는 모습과 애플이 제공하는 AI 사이에는 다소 간극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애플이 AI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채워줄 수 없는 기대를 굳이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